죽어라, 가라마. 어딜 맞추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야? 죽고 싶어? 가만 안 둘 거야. 가람이만 찾으면 넌 죽었어. 가람아, 나 기다리고 있는 거 다 알아. 자, 가람아, 한 잔 더 하자. 오늘 끝까지 가는 거야. 가람아. 가람아! 가람아! 도와주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바 1층의 소파에서 숨진 주가람을 발견했어요. 부검 결과 사인은 금지 약물 과다 투여입니다. 북구는 구시가 지어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어요. 백 변호사님 말이 맞습니다. 주가람 사건 이후 경찰 측은 금지 약물 판매 일당을 검거하려 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어요. 용의자 천수에는 금지 약물 판매 혐의로 구속되었지만 사건은 아직도 수사 중입니다. 확보한 증거들을 모두 반박한 상황이라 고소해봤자 유죄를 선고받지 못할 거예요. 증거가 더 필요해요. 전 천수회의 금지 약물 판매 여부를 조사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 의뢰인은 주가람이 약물을 투여한 게 자의인지 타의에 의한 건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잠깐만요. 작년에 종결지은 사건 파일을 확인해 볼게요. 백 변호사님, 왜 갑자기 이 의뢰를 받으신 거죠? 찬소리가 수도에 도착하면 국정원의 전문가가 건강검진을 실시할 거예요. 결과가 좋을 것 같진 않아요. 현재 국내에서 엔투엑스 약물과 관련된 최신 자료는 25년 전 거거든요. 헤이슨과 X03A는 화인과 애닌이 공동 개발한 약물과는 분명히 달라요. 찬소리에게서 단서를 찾는다 해도 앞으로의 그 아이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여전히 미지수예요. 건강검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진우 말이에요. 당시 심소희 사건 현장에서 여진우가 헤이슨 건강검진센터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발견했어요. 진단서에는 통상적인 검사가 아닌 정신질환을 진단할 때만 검사하는 항목이 있었죠. 또 관련 검사 항목은 헤이슨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리스트엔 없는 항목이에요.
지금 그걸 조사 중이에요. 알다시피 약물 실험은 데이터를 모아야 해요. 실험체 데이터를 수집하기에는 건강검진센터만 한 데가 없죠. 헤이슨 건강검진센터가 불법 약물 개발의 일원이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기존의 건강검진 데이터에서 불법 약물의 유통 경로를 역추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진우에게서 문제의 헤이슨 보조제를 찾지 못했다? 맞아요. 공식적인 조사와 마찬가지로 여진우가 가지고 있던 헤이슨 보조제는 다 정상이었어요. 헤이슨 보조제를 대량으로 사서 분석해봤지만 아무런 이상도 없었죠.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헤이슨 보조제는 거의 다 올해 새로 생산된 것이지만 이상 반응은 3년 전, 아니 그 전부터 있었어요. 모든 제품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 생산한 제품에만 손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센터의 데이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데이터로 금지 약물의 성질을 확인할 수 있고 문제 제품의 생산 시기를 역추적할 수도 있어요. 잠깐 뭐 좀 생각했어요. 윤노아 씨, 급성 위암에 대해 알고 있나요? 전 정신과 의사지 암 전문의가 아니에요. 왜요? 조사와 관련이 있나요? 네, 장태산의 병이 바로 급성 위암이에요. 비서에게 관련 자료를 부탁했었는데 보통 위암에는 급성이란 말을 쓰지 않거든요. 이상한 건 장태산이 발병 한 달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모든 게 정상이었다는 점이에요. 그가 건강검진을 받은 곳은 신뢰할 수 있는 시립병원이었어요. 그러나 한 달 뒤 그는 갑자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엄밀히 따지자면 그런 병명은 없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급성 위암이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럼 장태산의 병이 외부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는 건가요? 독극물 투여 같은? 네, 헤이슨이 우리의 주요 조사 대상이긴 하나 유일한 타깃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두 사람이 독극물 투여를 의심하니 홍하연구소의 화자가 떠오르는군요. 강혁 씨가 지난번 헤이슨 직원으로부터 위암 특효약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장태산이 본인의 연구소에 희망을 걸었다면 연구소와 직원들을 모조리 날려버리지 않았겠죠. 연구소를 파괴한 범인은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장태산의 입을 영원히 막아버리는 사람이요. 전에 찬소리가 공초롱의 집에 남아있는 물증은 자신이 꾸민 게 아니라고 했어요. 빅데이터 센터를 공격한 것도 경찰의 관심을 끌려는 것일 뿐 추후 계획은 없었다네요. 아직은 추측에 불과해요. 난 장태산을 만나러 병원에 갈 거예요. 더 많은 정보를 캐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공초롱의 2페이지가 찢겨진 노트를 부서로 보냈어요. 노트 흔적에 대해 감식을 진행하면 더 많은 정보가 나올 거예요. 전 건강검진센터의 데이터 흐름을 계속 추적할게요. 강혁 씨, 많이 안 바쁘면 데이터 역추적 좀 도와줄래요? 헤이슨이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준 스마트 밴드가 데이터 수집의 일환이 아닐지 의심돼서요. 그러죠. 마침 시간이 되네요. 너 아니었음 잊을 뻔했네? 왕피루를 조사해봐야겠다. 그 011 화재석 사건에서 돌파구를 찾았어요.
허재석은 실종 전날 이상한 택배를 보냈어요. 발송인은 가짜고 수취인은 그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배송비 결제 계좌가 허재석 명의인 점을 제외하면 아무 관련 없는 택배 같아 보이죠. 전 이 택배가 허재석의 실종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수취인을 조사해 보려 해요. 우리 같이 가요. 택배 하나 조사하는데 백은호 씨 혼자서 충분하지 않나요? 데이터 추적에 일손이 필요해요. 합리적으로 팀을 나눈다면 그녀는 저와 한 팀이 되어야죠. 허재석은 행방불명되었고 수취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위험해지면 어쩌려고요? 누나, 나랑 같이 장태산을 조사해요. 핵심 인물인 장태산의 자백을 끌어내는 게 택배를 조사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거예요. 첫째, N2X011은 함께 조사 중인 사건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마무리는 확실히 해야죠. 둘째, 정신의학과 전문의와 국정원 에이스 특수요원의 빅데이터 센터 지원까지 있는데 건강검진센터의 데이터 하나 추적하지 못하면 N2X 조사를 계속할 이유가 있을까요? 셋째, 유신우 씨를 제외하면 제 신분보다 그녀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마침 나랑 유신우 씨, 아까 이야기했던 이유가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지금은 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출근 시간이죠. 상사이자 파트너로서 전 업무를 지시할 권리가 있어요. 해당 업무 지시에 이의가 없다면 지금 당장 수취인의 집으로 출발하죠. 회의하러 오기 전에 이미 그와 약속을 잡았어요. 저기 먼저 얘기해요. 아까 본부에서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기분 상하진 않았죠? 일할 때 제가 강압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반감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 얘기는 그만하고 아까 하려던 말이 뭐예요? 제가 조사팀에 합류한 시점인 지난해 10월 교수님이 실종됐어요. 당시 조사팀은 교수님과 유신성 씨, 윤노아 씨뿐이었고 수사도 막 시작되었죠. 명확한 단서가 없어서 교수님은 미림 씨의 지하 세력에 잠입해 정보를 얻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교수님이 첩자로서의 심리적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윤노아 씨는 이를 반대했죠. 네. 윤노아 씨의 반대로 교수님은 이 계획을 접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가던 교수님은 돌연 사라져버렸어요.
실종된 지 48시간 만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CCTV를 확인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죠. 교수님은 증발해버린 거예요. 2주 뒤 유신성 씨는 교수님이 보낸 메일을 받았고 그 후의 일은 지난 회의에서 말한 그대로예요. 메일을 보낸 사람이 교수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교수님이 유신성 씨를 납치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죠. 이메일 주소뿐이라면 해명의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최근에 복구된 이메일에선 혼자 와라라는 요구사항까지 명시돼 있었어요. 백은우 씨, 증거는 확실해요. 석찬우 씨가 스승이라고 해서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되죠. 개인적으로는 교수님이 그랬을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전 변호사이기에 증거를 믿을 뿐입니다. 교수님을 찾아 유신성 씨와 교수님의 실종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야 해요. 어떻게 알았죠? 법조인들이 흔히 하는 말인 줄로만 알았는데 칭찬으로 생각할게요. 스승님과 닮았다는 건 제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칭찬이죠. 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 사무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가급적이면 숨겼지만 제 이름을 들으면 누가 떠오르지 않나요? 그분이 제 아버지예요. 제 어머니가 교수님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말이 많다 보니 학교의 몇몇 임직원들만 저와 아버지의 관계를 알고 있죠. 어머니조차도 직장에서 아버지 얘기를 잘 안 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다들 제 행동이나 말에 관심조차 갖지 않고 타고난 신분이 곧 제 입장이라고 단정짓죠. 친척이라는 신분만으로도 제가 인맥으로 파트너 변호사가 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대법원장의 아버지인 게 알려지면 소문은 사실이 되겠죠. 제가 모든 사람의 생각을 바꾸거나 바로잡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정보를 숨기면 불필요한 논란은 피할 수 있죠. 고마워요. 당신의 말은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는군요. 만일 조사 중에 신분이 노출되어 위험에 빠지기라도 하면 제가 대법원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조금은 도움이 될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은 아버지의 지위를 다소 높게 느끼니까요. 그래도 유신성 씨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니 방심하면 안 돼요. 평소에 일할 때도 안전에 유의하세요. 밤 늦게까지 야근하면 전화해요. 집에 데려다 줄게요. 무섭게 혼자 가지 말고.
그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차가 막히네요. 아직 도착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음악 틀 테니 좀 쉬세요. 최근 미림시 경찰은 술집과 노래방 등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정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진행하던 잠재적 위험요소 점검은 물론 해당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점검도 강화했습니다. 북구의 무허가 유흥업소가 이번 안전정비 단속의 중점 대상입니다. 학부모한테 신고가 들어왔나요? 학생들을 데리고 북구에 가는 건 정말 위험해요. 성인도 밤에 북구를 돌아다니다가는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구시가지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관리하기 복잡해요. 시민으로서 힘 닿는 데까지 협조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 뉴스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서요. 안전 정비는 소방 안전이나 근로자 안전을 의미하는 게 아닐 텐데 굳이 경찰이 나설 필요가 있나요? 유흥업소의 잠재적인 불법 행위와 신원 미상의 인구 유동이 경찰의 표적일 거예요. 몇 년 전에 찍은 거예요. 그땐 천체 사진 작가였죠. 앉으세요. 백은우입니다. 이분은 제 파트너예요. 전에 전화로 연락드렸었죠. 이제야 뵙네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 이렇게까지 예의 갖추지 않으셔도 돼요. 허재석이란 사람이 보낸 택배 때문에 온 거 다 압니다. 하지만 그냥 드릴 순 없어요. 거래를 하자는 겁니까? 그건 맞지만 돈을 원하거나 법을 어기라는 건 아니에요. 살인 사건을 조사해 주세요. 제 동생입니다. 이름은 주가람이고요. 주가람? 외가 쪽 사촌 동생이었나요? 아니면 친가 쪽? 친동생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10살 때 이혼하셨고 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지냈어요. 어머니 성이 주씨입니다. 가람이는 미림예술대학 학생이었어요. 저처럼 사진을 좋아해서 사진학과에 진학했죠. 작년 9월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가람이가 금지약물 과다 투여로 서치나이트 바란 술집에서 죽었다고 하더군요. 경찰은 본인이 직접 투여한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전 못 믿겠어요. 경찰 조사 결과를 의심하는 이유는 뭐죠? 전 처음부터
가람이가 직접 약물을 투여했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가람이와 따로 살고 있었지만 전 그 애를 잘 알아요. 가람이가 모범생은 아니었어도 금지 약물에 손댈 아이는 절대 아니에요. 작년 초 한 파렴치한 남자가 술에 약을 타 가람이에게 마시게 했어요. 가람이는 어머니한테 차마 말하지 못하고 절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보내서 치료를 받게 했죠. 다행히도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며칠 후에 퇴원했지만 그 일로 가람이는 곤욕을 치렀어요. 그 일 때문에 다른 술집으로 옮겼는데 그런 애가 금지 약물에 손을 대는 것도 모자라 과다 투여라고요? 조민우 씨, 여동생에 대한 믿음은 이해하지만 이걸로 경찰을 의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민우 씨의 진술로 미뤄봤을 때 이 사건에 의문점이 있어요. 경찰이 그 금지 약물의 출처를 조사했었나요? 네. 당시 술집에서 몰래 되팔던 판매책도 잡았어요. 그는 가람이와 거래한 적이 없다고 한사코 부인했지만 경찰이 물건과 돈을 모두 확보했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농축 약물은 일개 판매책이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람이는 학비를 벌기 위해 술집에서 일한 거예요. 그런 걸 살 돈이 없다고요. 그래서 사건 직후 술집에 며칠 잠복했는데 역시나 수상한 점이 있더군요. 술집에서 몰래 찍은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보통 사람 같진 않다고 느끼긴 했지만 금지 약물과 관련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이 여자가 진범이에요. 천수혜 씨 같군요. 맞아요. 꽤 유명한가 보네요. 아니요, 이름만 알아요. 천수혜는 윌리 금융이라는 회사를 운영 중인데 거긴 사실 추심업체예요. 전에 맡았던 분쟁건의 의뢰인이 이 여자에게 시달렸었죠. 그녀는 채권자에게서 헐값에 채권을 사들여 폭력과 협박을 동원해 추심했어요. 실제 부채와 채권 매입가의 차익이 그녀의 수익원이죠. 천수혜는 단 한 번도 납치 같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도 어쩔 수 없었고요. (3개월) 전쯤에 경찰이 금지 약물 판매 혐의가 있는 일당을 체포하는 영상을 봤어요. 그때 그 영상에 천수혜가 찍혔고요. 영상 출처가 어디든 증거를 잡았으니 됐어요. 천수혜는 만만한 여자가 아니에요. 처음에 잡혔던 금지 약물 판매책보다 훨씬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가람이는 함부로 금지 약물을 살 애가 아니에요. 천수혜가 술집에서 금지 약물을 판매하는 걸 목격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천수혜에게 입막음 당한 거고요. 제가 확인 안 해봤을 것 같아요. 그날 밤 그곳에 있었어요. 매달 25일에서 30일 천수혜가 출석 도장을 찍는다고 서트나이트 바 DJ가 말했어요. 그날 밤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이 정보들을 경찰에 알렸나요? 당연하죠. 영상을 보자마자 경찰에 알렸어요.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경찰은 묵묵부답이네요. 심지어 천수혜는
금지 약물을 판매했다는 증거가 없어 금방 풀려날 수도 있대요. 이제 더는 경찰을 믿을 수가 없어요. 백 변호사님에 대해 익히 들었어요. 석찬호 변호사님의 제자시라면서요. 석 교수님을 아세요? 잘 모르지만 그분은 제 친구를 도와주신 적이 있어요. 소외계층을 돕는 따뜻한 분이시죠. 석 변호사님의 제자이니 가람이의 죽음을 좌시하진 않겠죠. 백 변호사님, 택배를 생각하세요. 저에게도 중요한 택배니 저도 그냥 드릴 순 없다고요. 네, 그럽시다. 내일부터 경찰서에 가서 조사 상황을 파악할게요. 소식이 있으면 연락드리죠. 좋아요. 약속하신 겁니다. 잠깐, 그 전에 먼저 허재석의 택배를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해 주시죠. 그리고 택배 물품이 제게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도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주가람의 오빠가 동생의 사인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고요? 자, 이건 당시의 부검 보고서를 비롯한 감식반의 감정 결과와 참고인들의 진술이에요. 전 읽는 속도가 빨라서요. 편한 속도로 읽으세요. 그럴 리가요. 네, 주가람의 몸에서 발견되고 나서야 이 금지 약물을 알게 되었어요. 새로운 금지 약물은 일반 판매책이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찰은 현장에서 잡힌 판매책을 의심해보지 않았나요? 의심도 의심이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물증과 부검 결과가 일치했어요. 나중에는 경찰이 그 판매책 배후 조직도 잡았죠. 그 판매책이 인정만 한다면 모든 증거가 완벽해요. 경찰은 그 판매책의 계좌에서 주가람의 계좌이체 기록도 찾아냈어요. 수사 결과를 반박하는 관점에서 보면 계좌 이체 기록은 쉽게 위조할 수 있어요. 주가람이 사망한 후 범인은 그녀의 휴대폰과 지문을 이용해 얼마든지 돈을 판매책에게 이체할 수 있죠. 말씀하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증거가 없어요. 부검 결과 손톱이나 뾰족한 물건에 긁힌 상처로 판단됩니다. 별다른 외상이 없어 몸싸움이 있었다고 보긴 힘들어요. 잠깐, 이 사진을 확대해 주세요. 주사기의 상단, 눈금 이쪽을 보세요. 보고서에
이 흔적에 대한 설명이 있나요? 찍힌 자국이나 긁힌 자국은 이런 재질의 주사기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일단 메모해 두세요. 가라미와 왕래가 많지 않아서 유품은 제게 없어요. 가라미가 누구와 원한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자친구가 있는 건 알아요. 남자친구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세요. 이름은 부미노고요. 미림 이공대학 화학과 학생인데 가라미와 동갑이에요. 그 사고가 있은 후 경찰이 부미노에게도 통지해서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 잘 아시나요? 매우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책벌레였어요. 가라미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슬퍼 보였거든요. 둘이 동거하던 집에서 가라미의 유품을 정리할 때도 별다른 물건을 보지 못했어요. 전 가라미를 추억할 수 있도록 유품을 그 친구에게 남겨뒀고요. 남자친구가 있으면서 바 호스티스를 했다. 부민호는 그 아르바이트에 대해 별말이 없었나요? 부미노는 가라미가 술집에서 노래하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남자친구 입장에선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니라서 가라미도 부미노에게 알리지 않았을 거예요. 사고 당일 저녁 부민호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지만 서티나이트 바에는 안 갔어요. 본인이 그랬어요. 경찰에 연락을 받고 나서야 가라미가 서티나이트 바에서 일했다는 걸 알았다고. 다른 지역 출신이라 북구에 거의 가본 적이 없대요. 했었죠. 주가람은 예쁘고 말도 잘해 손님들과 사이가 좋았어요. 매상도 많이 올려줬죠. 바주인도 주가람을 좋게 봤고요. 그녀의 친구들은 주가람은 기숙사에 살지 않는 데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주가람은 즐겁게 손님들과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셨어요. 그러다 화장실에 갔는데 그 뒤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손님이 주가람을 찾아 나섰고 죽어있는 그녀를 발견했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검사했는데 모두 음성이었어요. 주가람의 남자친구 부민호는요? 둘의 관계는 어땠나요? 부민호를 의심하고 계시나요? 조사의 일환일 뿐입니다. 천수회의 금지 약물 판매 현장을 목격했을 거란 가설보단 주변인이 이익이나 감정적인 문제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더 높죠. 특히 바 호스티스는 이성과의 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어서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쉬워요. 부민호는 타지 출신으로 대학 때문에 미림시로 오게 되었어요. 둘은 고등학교 시절 인터넷에서 만나 사귀게 됐는데 미림 이공대학에 입학한 것도 주가람 때문이에요. 여기에 부민호의 연락처와 주소가 있으니 직접 찾아가 보세요. 그는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도 주가람에게 생일 선물을 줄 정도니 둘 사이의 관계는 문제 없었을 겁니다. 엄 반장님, 천수회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천수에는 유력 용의자이니 그녀를 만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해요. 저도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백 변호사님이 천수의 연루 여부를 알아내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천수에는 불법 약물 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약물의 공급원이 해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사해보니 시간과 인력 소모가 심하더군요. 3개월이나 구금했는데도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천수회를 석방해야 해요. 천수회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구금 연장을 신청해서 시간을 벌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저도 인력이 모자라는 상황이에요. 그쪽에서 꽤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나 보네요.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다니. 바델은 아니겠죠? 아니에요. 천수회와 오랫동안 일해온 다른 지역 변호사예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사를 시작하죠. 면회 신청 소식 기다릴게요. 강주임님, 장태산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예후가 좋지 않아요. 요 며칠 계속 혼수 상태입니다. 이번 소식이 전해진 게 불과 몇 달 전인데 급격히 나빠졌군요. 애닌이 올해 출시한 신약 에버그린 3도 사용했지만 암세포가 전혀 통제되지 않고 있어요. 유 본부장님,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강주임님이 보시기에 장태산 씨가 지금은 기계로 연명 중입니다. 며칠 뒤에 수도에서 전문가들이 오시니 그때 가서 보죠. 가족들도 안타깝겠군요. 네? 장태산은 입원해 있는 동안 가족들 얼굴도 못 봤네요. 그럼 누가 그를 간병하고 있죠? 30살도 안 된 한 비서가 간병하고 있어요. 잠도 못 잘 정도로 바쁘죠. 한 비서의 말에 의하면 장태산은 요 몇 년 동안 사업으로 바빠서 이혼 후 쭉 홀로 지냈다네요. 아무리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지만 맨주먹으로 시작한 장태산은 갈 때도 혼자군요. 측은하네요. 어리지만 통찰력이 뛰어나시군요. 하지만 유 본부장님처럼 관심을 가져주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는 아니고요. 장태산 씨와 파트너십을 맺으려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강주인님, 장태산 씨가 깨어나면 알려주세요. 여건만 된다면 그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어렵긴 하겠지만 상황 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시온 씨, 난 장태산의 비서가 한 씨가 아닌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원래 비서는 장 씨예요. 작은 도련님, 왜 그러세요? 한 씨. 장태산 전처는 성이 뭐죠? 서 씨예요. 현재 북구 재건축에 참여 중인 서흥 자산개발의 서 씨 집안이죠. 장태산의 비서를 조사해 보세요. 서씨 집안과 장태산 사이에 어떤 왕래가 있었는지도요. 그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른 건 몰라도 헤이스는 매출이 좋은 기업이에요. 눈앞에 먹이가 있는데 아무도 탐내지 않는다? 참 이상하네요. 안 가요? 바에 안 간다고요. 밥 먹어요. 벌써 6시예요. 저녁 먹을 시간이죠. 또 라면이요? 가끔씩 먹는다고요?
왜 이 시간에 탕비실에서 라면을 먹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안 챙기네요. 점심시간 됐다고 알리지 않은 제 탓이죠. 식사 거르는 거 본 것만 해도 벌써 몇 번째예요. 항상 핑계를 대네요. 없어요. 테미스에 입사한 뒤로는. 일찍 퇴근하면 직접 해먹어요. 다음날 점심까지도요. 시간이 없으면 근처 식당에서 정해진 메뉴를 배달시키거나 가서 먹죠. 건강은 업무 효율을 높이는 기본이에요. 그러니 무엇보다 건강을 챙기세요. 당신의 건강과 우리의 업무 효율을 위해서 내일부터 식사는 제가 챙겨줄게요. 제가 도시락을 싸오든지 아니면 저와 함께 음식을 시켜 먹거나 식당에 가요. 식사 면에서는 신뢰도가 0이에요. 그러니 업무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제 지시에 따라줘요. 일단 오늘 저녁은 제 메뉴에 따라 예정된 식당에 가서 먹는 게 어때요? 네, 만들기도 쉽고 건강에도 좋으니까요. 네, 그럽시다. 아무리 바쁘거나 곤란한 상황이라도 본인 먼저 챙기세요. 절 걱정시키지 마세요. 그래요. 제가 챙겨줄게요. 제 파트너니까 챙겨주겠다고요. 왜 그래요? 그런 것 같네요. 가보죠. 실례지만 부민호 씨 맞습니까? 예, 맞는데 누구시죠? 아, 미안해요. 제가 실수로 그만... 뭐라고요?
괜찮아요.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저처럼 가람이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었군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이것 좀 다 태우고 올게요. 그냥 강변에 있으면 가람이가 쉽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옛날에는 죽은 가족을 위해 등불을 강가에 띄워 보내기도 했잖아요. 적어도 아직까지는 허점이 없네요. 실질적인 증거는 없어요. 부민호에 대해 물은 것도 의례적인 것일 뿐이었죠. 그런데 부민호를 만나보니 의심이 드네요. 주가람을 기리기 위해 매달 종이학을 태우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조민호가 그랬었죠. 부민호는 주가람이 술집 호스티스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그게 사실이라면 부민호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건 주가람의 죽음뿐만이 아닐 거예요. 자신의 애인이 다른 남자들과 자주 접촉하는 걸 좋아할 남자가 있을까요? 적어도 전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람과 사이가 좋았다고 해도 속은 걸 알게 되면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죠. 그녀를 사랑했던 만큼 상처를 받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매달 주가람을 위해 종이학을 태운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맞아요. 사건 이야기만 하면 수저를 놓네요. 막막할 때는 기존의 결론에서 벗어나 다시 사건을 되짚어 보세요. 원점에서 돌파구를 찾는 거죠. 지금은 천수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조민우와 경찰의 결론에서 벗어나 타살이라는 전제하에 범인의 특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 첫째, 범행 동기가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거 말고 다른 가능성도 있어요. 방금 직접적인 이해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럼 다른 가능성은요? 맞아요. 그녀의 죽음은 다른 이익과 교환하기 위한 조건일 수 있어요. 충성도 테스트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일반적인 형사사건이라면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겠지만 금지 약물 판매 일당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충성도 테스트였을 수도 있단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엄 반장님은 천수회가 경찰이 확보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반박했다고 했어요. 그만큼 뒤처리가 깔끔해서 꼬투리 잡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그날에는 훨씬 복잡한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네, 금지 약물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계속 운영하는 걸 보면 술집 주인도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범행 동기 외에 고려해야 할 것은 범행 수법이에요. 결론은 맞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맞아요. 그러니까 주가람은 은밀한 곳에서 약물을 투여당했을 가능성이 커요. 약물의 효력이 나타나자 범인은 그녀를 옮긴 거죠. 천수여의 주변 인물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반면 부민호는 책으로 봤을 때 혼자 주가람을 옮기기는 무리가 있어 보여요. 게다가 천수에는 순도 높은 금지 약물을 구할 수 있지만 부민호는 그렇지 못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단서는 천수회를 지목하고 있네요. 그래서 천수회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전제하에 부민호도 용의 대상에 넣어야 해요. 아니면 부민호의 역할을 대체할 좀 더 직접적이고 주가람과 이해가 부딪히는 용의자를 찾아야 하죠. 이건 경찰이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금지 약물 판매 사건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할게요. 전 운전하는 게 재밌거든요. 그건 또 무슨 타이틀이죠? 조심하세요. 신발끈 풀린 거 못 봤어요? 신발 참 예쁘네요. 신발끈은 장식인가요? 옆에 지퍼가 있네요. 이러니 풀리지. 장식이 아니었으면 꼼꼼하게 잘 묶고 다녔을 텐데. 저도 그래요. 어릴 때 거의 찍찍이 운동화만 신었어요.
간단한 플레이팅일 뿐이에요. 신발끈 묶는 거랑은 다르죠. 넘어져도 괜찮아요. 살다 보면 누구든 좌절을 겪기 마련이죠. 단, 제가 볼 수 있는 곳에서요. 제가 닿을 수 있는 곳에서는 넘어져도 지켜줄 수 있으니까요. 적어도 제게 팔을 뻗어 당신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은 남겨주세요. 네, 시내라 넓은 집은 월세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왜 월세가 싼 대학가에서 집을 구하지 않았나요? 가람이가 학교보다 술집을 자주 가세요. 여긴 술집이든 학교든 지하철을 타면 바로 갈 수 있거든요. 7호선 장주역에서 3호선으로 환승한 다음 금양로에서 내리면 돼요. 그냥 7호선을 타고 주점 거리까지 가면 안 되나요? 환승하면 번거롭잖아요. 서치 나이트바는 주점거리역 반대편에 있어서 역에서 내리면 많이 걸어야 해요. 금양로가 더 가까워요. 3번 출구에서 동쪽으로 가면 바로 서치 나이트바예요. 전 지금 4학년이에요. 취업 준비로 바빠서 학교에 잘 안 가요. 이 집은 1학년 때 구한 거라 월세가 싼 편이에요. 몇 년 동안 월세가 오르지도 않았고요. 지금 이 일대에서 이 가격대의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취직을 고려했을 때도 그냥 있는 게 낫더라고요. 내 정신 좀 봐. 집에 의자가 없다는 걸 깜빡하고 계속 서 계시게 했네요. 전에 가람이와 살 땐 집이 좁아 한 사람은 침대에 한 사람은 의자에 앉았거든요. 잠시만요. 옆집에서 빌려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수상하네요. 침대에 베개가 하나밖에 없어요. 침구도 남성들이 선호하는 어두운 색이고요. 주가람이 죽은 후 기존에 갖고 있던 건 모두 버리고 새로 장만했다던가.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요. 여자 화장대는 뭐가 많은가 보네요. 스킨케어 제품이랑 액세서리, 뭐 그런 건가요? 헤어스타일마다 다른 건가요? 아니에요. 오해요. 비웃을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이런 모습이 친근하게 느껴져서요. 평상시엔 못 보는 모습이잖아요. 덕분에 하나 배웠네요. 평소에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었거든요. 나중에 빛 종류를 공부해봐야겠어요. 화장대에는 남성 용품뿐이지 여성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어요. 응용화학 기초, 미적분, 부민호의 책인 것 같아요. 촬영 장비도 안 보이네요. 촬영 장비같이 고가의 물건이라면 분명 주가람이 아끼던 걸 텐데 어디에 보관해뒀을까요? (2층) 2층 절반은 미디어 룸이고 나머지 절반은 서재니까 적진 않죠. 법률 서적 외에도 영화, 철학, 공상과학 소설, 그리고 독일 원서들도 있어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옷도 띄엄띄엄 걸려있고 여유 공간이 많네요. 그래도 부민호가 주가람의 유품을 상자에 따로 보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옷장 아래쪽에 수납함이 있어요. 그렇게 치면 수납함은 2개뿐이니 주가람의 옷을 보관할 공간은 없겠군요. 진공팩에 넣는다고 해도 겨울용 침구류까지 넣어야 할 테니까요. 다음에 한번 떠봐야겠네요. 전 원목 가구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질감도 좋고 차분한 느낌이 있어서요. 당신은요? 그렇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정말 사랑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흔적을 간직하려고 했을 텐데 이렇게 깨끗이 정리한 걸 보면 분명 다른 사정이 있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웃들이 거의 다 늦게 퇴근해서 집에 안 계시네요. 그런 말씀 마세요. 가람이가 세상을 떠난 뒤로 가람이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는데 정말 감사해요. 저희도 의뢰인의 부탁 때문이에요. 가람이 오빠인가요? 전에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가람이의 엄마는 이미 이민 가서 새 가정을 꾸렸어요. 가람이가 죽었을 때도 전화 한 통뿐이었죠. 전에 가람이가 살해된 거라 하셨는데 그럼 스스로 금지 약물을 투여한 게 아니란 말인가요? 네. 저희는 타살이라고 의심되어 부민호 씨를 찾아온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어떻게 타살일 수 있죠? 가람이가 술집 호스티스이긴 했어도 누구의 원한을 사진 않았을 거예요. 저도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묻고 싶은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가람이는 제 첫사랑이에요. 제가 유일하게 좋아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가람이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저는 내년에 대학 졸업 후에 결혼하려고 했어요. 부민호 씨는 미림 씨 터박이가 아니죠. 주가람 씨와 같은 학교도 아니던데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난 거예요? 저는 미림시 사람이 아니에요. 저의 집은 다른 지역에 있어요. 전 사람을 만나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온라인으로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죠. 저와 가람이는 인터넷에서 처음 알게 됐어요. 가람이가 찍은 풍경 사진을 좋아하게 됐고 그렇게 그녀를 알게 됐어요. 네, 그때 저희는 고등학교에 다녔는데 학업 스트레스가 상당했어요. 전 가람이가 찍은 사진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죠. 그때 전 제가 가람이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어요. 그래서 대학도 미림시에 지원했었고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오프라인에서 만난 후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어요. 주가람 씨의 촬영 솜씨가 대단했었나 봐요. 맞아요. 제 눈엔 가람이가 찍은 사진이 제일 멋져요. 그건... 사진은 제가 다 태워버렸어요. 사진을 보고 있으면 자꾸 가람이가 생각나서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작품뿐만 아니라 가람이와 관련된 모든 물건을 다 버리거나 태워버렸어요. 그 물건들을 계속 집에 두고 있으면 왠지 평생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이거요? 이건 부적 같은 거예요. 하지만 가람이가 준 건 아니에요. 운하사에서 구한 평안을 부르는 부적이에요.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운하사에 가서 하나 구하고 싶었는데 일이 바빠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나네요. 죄송해요. 스님께서 가족이 아니면 만지지 못하게 하라고 해서요.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네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범했네요. 촬영이라는 취미는 돈이 많이 들겠어요. 장비만 해도 가격이 꽤 나가죠. 주가람 씨 경제 상황은 괜찮았나요? 혹시 돈 때문에 다른 사람과 마찰이 있진 않았어요? 가람이는 확실히 소비가 많긴 했어요. 그래도 스스로 벌어서 썼지 다른 사람한테서 빌리진 않았어요. 이러한 씀씀이가 아니었다면 가람이도 바에서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싫어했죠. 이런 일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데요. 매일 술 마시면서 몸 다 상하고 또 어떤 진상 고객들은 가람이를 어떻게 해보려는 손님들도 많았어요. 가람이가 외박한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주가람 씨가 바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나요? 집을 구할 때 주가람 씨의 출퇴근까지 고려했다는 건 그녀가 바에서 일한 지 꽤 됐겠네요. 저는 처음에 바가 아니라 북구에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후에 가람이가 말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서치 나이트 바에서 일한다고요. 그때도 그냥 바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했어요. 가람이는 노래를 아주 많이 잘했거든요. 저도 딱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가람이는 기말고사 기간을 제외하고는 학교에 잘 나가지 않았어요. 그의 친구들도 대부분은 바에서 만난 친구들이에요. 그래도 굳이 꼽아보자면 바에 드나드는 손님 중에 아닐까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 원래 그다지 좋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금지 약물에 손을 대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주가람 씨를 살해했을까요? 단순 질투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들은 저와는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학교에서 실험하고 너무 피곤해서 실험이 끝나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새벽에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다음날 아침 8시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확인하고 나서야 가람이의 소식을 알았어요. 가람이는 열쇠를 가지고 다녔어요. 늦어도 알아서 열쇠로 열고 들어왔죠. 저는 가람이가 2, 3시쯤이면 들어올 줄 알았어요. 흔히 있는 일이었거든요. 말해봤죠. 다만 멀기도 멀고 또 저는 북구가 익숙하지 않은 지방 사람인데 치안도 형편없어서 가람이가 못 오게 했어요. 친구가 이 근처에 산다고 지하철 막차를 놓치면 친구랑 같이 온다고 했어요. 네, 가본 적 없어요. 서치 나이트 바의 위치도 가람이가 흘리듯 말한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군가요? 천수애라고 사건 당일 서치나이트 바에 있었어요. 그리고 금지 약품 판매 혐의를 받고 있어요. 두 분은 이 여자가 가람이를 죽였다고 의심하고 계신 건가요? 단지 추측일 뿐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그녀가 주가람 씨를 살해할 만한 동기도 못 찾았어요. 저는 저 여자를 만난 적은 없지만 딱 봐도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진 않네요.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심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약을 끊은 지 꽤 됐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로 주가람 씨에게 다른 직업을 권해보진 않았었나요? 저도 설득해 봤어요. 하지만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수입이 줄어들어 소비를 감당하지 못해요. 다 제가 부족한 탓이에요. 제가 그녀의 부담을 줄여주지 못했어요. 아, 편해서요.
실험할 때나 일상생활에서나 손톱이 유용하게 쓰여요. 미용을 목적으로 손톱을 기르는 건 아니에요. 저기 조사에 진척이 있으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전수혜 씨, 침묵한다고 법망을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 자백하시죠. 엄 반장님, 벌써 몇 번째입니까?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내가 이깟 위협에 겁먹을 어린아이인 줄 아세요? 증거는 주장하는 사람이 제시해야죠. 내가 금지 약물을 판매했다는 증거를 대시라고요. 증거가 있으면 죄를 인정할게요. 있습니다. 잠깐, 그 양아치들 말이라면 꺼내지도 마세요. 혐의를 벗으려 꾸민 얘기니까요. 그런 되도 않는 소리까지 다 믿어요? 그럼 내가 지금 금지 약물 판매로 고발하면 엄 반장님도 구금되겠네요? 전수혜 씨! 엄 반장님, 언제 풀어줄 건데요? 구속 기간도 곧 끝나잖아요. 각오해요. 여기서 나가면 변호사 통해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석 달 동안 갇혀 있느라 손해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전에는 부민호가 의심스럽기만 했는데 지금은 이 사건에 가담한 게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의 흔적을 지우면서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기억을 또렷이한다니 앞뒤가 안 맞네요. 하지만 이 중 하나는 진심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된 행동이라면 말이 되죠. 그래서 자신을 속인 주가람을 원망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종이학을 태웠겠죠. 주가람에 대한 감정 외에도 부민호는 사건 당일 밤과 관련된 일부 정보를 숨겼을 거예요. 부민호 집에서 서치나이트 바까지 지하철로 어떻게 가는지 기억나요? 부민호가 서치나이트 바에 갔었던 게 확실해요. 그것도 한 번으로 그치진 않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부민호가 지하철 환승구부터 어느 출구로 나가야 편한지 확실히 알고 있었겠죠. 천수애를 모른다고 한 것도 거짓말 같네요. 천수애 사진을 보여줬을 때 부민호는 힐끔 보기만 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천수애가 주가람을 살해한 용의자라고 했는데도 천수애의 사진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지도 않더군요.
맞아요. 정확한 분석이에요. 가능성은 있지만 그걸로 부민호를 범인으로 지목할 수는 없어요. 두 사람은 동거 중이었으니 티격태격하다 긁혔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부민호가 범인이라면 이 긁힌 자국을 통해 사건 발생 시의 상태를 추측할 수 있죠. 이제 남은 문제는 부민호가 사건에 가담했다면 순도 높은 금지 약물을 어디서 구했냐는 겁니다. 천수회? 그 둘은 어떻게 알게 되었고 왜 연락을 하게 됐을까? 부민호의 인간관계와 경제 상황을 조사해 봐야 할 것 같군요. 엄반장님, 무슨 일이시죠? 네, 내일 아침 일찍 경찰서에 가도록 하죠. 아니요, 그건 아직이에요. 경찰이 서치나이트 바 사장을 체포했다네요. 경찰에서 우연히 서치나이트 바 사장이 전과가 있는 수배범이라는 걸 알게 됐대요. 자세한 상황은 내일 경찰서에 가야 알 수 있어요. 집에 데려다 줄게요. 제가 한 말 벌써 잊었어요? 그게 평소에 이럴 때도 안전에 유의하세요. 밤 늦게까지 야근하면 전화해요. 집에 데려다 줄게요. 무섭게 혼자 가지 말고. 절 배려해 주려는 건 알지만 우리 사이에 그럴 필요가 있나요? 좋아요. 가요. 아침마다 수영을 해서 그런가 봐요. 아니요. 집이 펜트하우스라 옥상에 수영장이 있어요. 괜찮다면 우리 집에 와서 수영해도 돼요. 사설 수영장보다 깨끗하고 물 온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 전에 측정했을 때 최고 기록이 3분 42초였던 것 같아요. 이런데 혼자 가겠다고? 이러니 마음이 안 놓이지. 머리카락에 끼어서 불편한가? 좀 자요. 집에 도착하면 깨워줄게요.